집중호흡 확산을 막기 위해 내일부터 일주일간 전북 돼지의 외부 반출이 금지됩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 이후 반출 금지 조치가 취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북 최대 축산단지인 익산 왕궁의 농민들이 구제역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왕궁에 있는 돼지 10만 마리 가운데 예방접종을 마친 돼지는 4만 마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폐지되고 성장평가제가 도입됩니다. 학습 과정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가를 평가하는 방식인데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가스보일러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칫 일산화탄소에 중독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하자 확산을 막기 위해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라북도 돼지의 외부 반출이 금지됩니다. 가축 전염병이 개정되고 처음입니다. 설을 앞두고 제때 돼지를 팔 수 없게 된 축산농가의 피해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제에 이어 고창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라북도 돼지의 외부 반출을 금지합니다. 전북의 구제역이 타 시도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대책입니다. 이번 반출 금지는 지난해 말에 개정된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되는 조치입니다. 반출 금지 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설을 앞두고 일주일 동안 타 지역으로 돼지를 팔 수 없게 된 축산농가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 출하가 제대로 안 되면은 전체적으로 그 농장 자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밀사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당분간 타 지역 도축장 이용이 불가능해져 전북 도축장에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몰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돼지는 특히 개체수가 많으니까 그건 연장 근무를 통해서라도 도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또 구제역 발생 농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농가도 책임을 지고 방역에 나서라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돼지 반출 금지와 발생 농가 공개 같은 긴급 대책이 구제역의 추가 발생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북 최대 돼지 축산단지인 왕궁 주민들이 잇따른 구제역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백신 부족으로 제때 예방접종을 못해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최대 돼지 사육단지인 왕궁입니다. 김제와 고창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하자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20곳에 이르는 마을 진출입 도로를 폐쇄하고 소독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제역 차단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돼지 농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구조로 구제역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방역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당히 가깝죠. 전부 다 집집마다 뭐 몇십 미터도 안 되죠. 그것 때문에 이제 오면 안 된다고 우리가 이제 차단 전부 다 시켰어요. 외부로 나가는 도로들을. 구제역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백신 부족으로 접종을 제때 못해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왕궁의 돼지 10만 마리 가운데 백신 접종을 마친 돼지는 4만 마리에 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백신 확보 사항인데 백신 확보 사항을 도에서도 같이 좀 협조해 주시면 확보되는 대로 바로바로 놓도록 하고. 전라북도가 구제역이 발생한 김제와 고창에 백신을 우선 공급해 왕궁에는 백신 공급이 제때 안 되고 있습니다. 긴급 백신 접종은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접종 조치를 완료했고 비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백신을 조기에 확보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을 공급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전북 최대 축산단지인 왕궁에 구제역 공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전국에 인플루엔자, 즉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주 독감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가 1000명당 12명으로 유행 기준을 초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 겨울 독감 유행 시기가 평년과 비슷해 오는 4월까지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부터 초등학생들의 평가 방식이 성장평가제로 바뀝니다.
내년부터는 고입 선발고사를 폐지하는 등 각종 평가제도의 변화가 교육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중간 기말고사가 사라지고 성장평가제가 도입됩니다. 성장평가제는 학습 과정을 중요시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중간 기말고사식 평가가 서열과 결과 중심이었다면 성장평가는 수행평가를 통한 학습과제 성취 여부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수행평가는 물론 학생 수준을 고려한 선택형 평가도 가능해집니다. 그 아이들마다 성장의 속도가 다르고 선생님들마다 가르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획일화된 그러한 그 일제식 지필평가 이것은 좀 지양되어야 할 시대가 되었고 문제는 짧은 시간 안에 만족할 만한 평가 제도를 만들어 정착시킬 수 있느냐입니다. 또 교사의 주관적 평가 요소가 커지는 만큼 공정성 확보와 교사 개개인의 역량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시험이 사라지는 만큼 초등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중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시험이 모두 없어지면 우리 아이들의 학력이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죠. 초등학교의 지필고사가 사라지고 내년부터 고입 선발 시험이 폐지되는 등 수십 년간 이어져 오던 각종 평가 제도의 변화가 교육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전북 주요 4년제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산대가 지난 8일 가장 먼저 등록금 동결을 발표한 데 이어 전북대와 원광대도 오늘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전주대는 다음 주에 등록금 인상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정부가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만 국가장학금과 재정사업 신청 자격을 부여해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가 오는 3월에 출범하는 전북문화관광재단에 많은 공무원을 파견하기로 해 자율성 훼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최영일 의원은 전북문화재단의 정원인 42명 가운데 20%가량인 8명을 도청 공무원으로 파견할 예정이라며 이는 민간재단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공무원들을 파견했을 뿐이라며 조직이 안정되면 공무원을 불러들이고 재단 운영도 민간에 넘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가스보일러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스보일러에 문제가 생기면 일산화탄소에 중독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양미 씨는 지난해 구입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가스보일러에서 물이 새 12만 원을 주고 고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같은 자리에서 또 물이 새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화재가 날까 그 걱정도 있고요. 가스가 셀 걱정도 있고 그래서 집에도 밖에도 못 나가고 집에 계속 있었어요. 연일 이어지는 강추위 속에 가스보일러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42건이던 피해 건수는 지난해 51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수나 품질 불량 등 시설 문제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일산화탄소가 새 사망사고를 일으킬 위험마저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데다 냄새도 나지 않기 때문에 누출되더라도 쉽게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지난달 군산에서는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2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사고를 막으려면 배기관을 자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보일러 배기통이 빠져 있는지 찌그러져 있는지 새진 않는지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좀 흔들어 보시고 환기구 관리하고 배기통 점검만 잘 하시면. 전문가들은 또 배기관을 바꿀 때는 가스안전공사나 공인시험기관의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읍, 완주, 부안 등 7개 시군이 수질오염 총량, 할당량을 추가해 각종 개발사업 면허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스만금지방환경청은 2014년도 수질오염 총량 시행계획을 평가한 결과 전북의 14개 시군 가운데 7곳이 할당량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시군이 지난해에도 할당량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면
법에 따라 각종 개발 사업을 축소하거나 조정해야 합니다. 찬란했던 백제의 문화를 현대미술로 담아낸 특별전이 열립니다. 작가들의 새해 연화장을 작품으로 만날 수 있는 전시회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문화가 소식 하원우 기자입니다. 수묵으로 그려낸 미륵사지 석탑이 신비로움을 더하고 금제사리호는 찬란한 백제 문화를 보여줍니다. 서동왕자와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도 글과 그림으로 풀어냈습니다.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고래는 해상왕국으로 불린 백제의 위상이 다시 실현되기를 바라는 작가의 염원이 담겼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백제의 후예인 호남과 충청권 작가 20명이 백제의 문화와 역사를 현대미술로 담아냈습니다. 찬란했던 백제의 영광, 문화적인 그 융성함을 현대적으로 풀이해서 이것이 가슴에 와닿게 기획된 전시라고 하겠습니다. 외발 자전거를 탄 원숭이, 작가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는 새해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이룰 성자에 묶인 실타래를 차근차근 풀어내는 새를 통해 인내와 노력의 미덕을 강조합니다. 그림으로 그려낸 작가들의 연화장에는 한 번쯤 되새겨볼 만한 새해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암살자로 키워진 서분낭은 옛 연인을 살해하라는 임무를 받고 갈등에 빠집니다. 지난해 칸 영화제 감독상을 받은 세계적 거장 허우 샤오시엔 감독의 신작으로 아름다운 영상과 감각적 연출이 돋보입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자객 서분낭을 비롯해 모두 4편의 영화가 관객들을 만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야권 신당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전북에서는 모두 15명의 현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유성엽 의원과 김관영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2명과 도의원 6명, 시의원 7명 등 모두 15명이 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군산이 9명으로 가장 많고 정읍과 익산은 각각 3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현역 의원들의 추가 탈당이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고 다음 주 월요일 기자회견을 통해 단합을 다짐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의회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확정한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이 당초 약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공사화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 청와대에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방안을 보고하기로 해 지역의 반발이 크다며 청와대 업무 보고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을 앞두고 부정 불량식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합동 단속을 합니다. 단속 대상은 위생기준 준수 여부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원산지 거짓 표시 등입니다. 전라북도와 식약처는 단속에 적발된 제품은 모두 폐기하고 위반 업소는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주 영하 4도 등 영하 8도에서 영하 3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7도에서 9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도 낮 기온이 8도까지 올라 추위가 다소 풀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다음 주 월요일에는 눈이 내리겠고 기온도 다시 큰 폭으로 떨어져 당분간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은 전주방송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진안군 용담면 방화마을 주민들이 35만 1,000원, 새마을 주민들이 24만 7,000원, 노은마을 주민들이 19만 8,250원, 중앙마을 주민들이 17만 8,750원, 감동마을 13만 3,300원, 김제시 복남면 장성마을 주민들이 18만 원, 부안군 진서면 소은호마을 주민들이 5만 9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영화관에 가면 3D와 4D에 이어서 270도 스크린까지 등장했습니다. 입체감은 말할 것도 없고 그야말로 영화에 빠져드는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김영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디귿자로 꺾어진 3면 스크린을 통해 히말라야의 장대한 풍경이 관람객의 시선을 감싸 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스크린X라는 입체 상영 기술입니다. 양쪽의 면을 끝까지 사용하는 270도의 화각이기 때문에 더 큰 어떠한 웅장함과 몰입감이 관객들에게 전달되는 거죠. 영화 히말라야의 경우 일반 상영관에서 보면 제 뒤에 보이는 가운데 화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양쪽 옆에 스크린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별도 제작된 영상을 연결해 붙인 겁니다. 촬영 단계에서부터 특수 카메라를 쓰면 3면 스크린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카메라 석대로 다른 각도에서 동시에 찍은 뒤 스크린에 잘라 넣습니다. 같은 영화를 2D와 3D로 따로 만들어 골라볼 수 있는 경우는 이제 흔합니다. 한 영화 안에서 평면과 입체 영상을 적절히 섞어 각각의 장점을 극대화하기도 합니다. 최근엔 3D 안경 없이 즐길 수 있는 입체 촬영 기법도 많이 쓰입니다. 이 영화는 출연자들이 몸에 카메라를 장착하고 직접 산을 타고 공중을 날며 촬영했습니다. There's no CGI. This is all for real. We shot our athletes flying at more than 145 miles an hour through a narrow crack. 영상이 넘쳐나는 시대, 영화계는 극대화된 입체 화면으로 관객들을 잡기 위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SBS 김영하입니다.